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0일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았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가 무력 충돌을 주고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2일 분쟁 지역인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벌어진 총기 테러를 계기로 충돌했고 미사일 공격에 무인 전투기까지 동원한 보복전을 이어왔습니다. 양국에서 발생한 사상자만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와 파키스탄 주민들은 만세를 부르며 안도했습니다.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중재도 휴전 합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의 휴전협정 체결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두 나라 국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령 카슈마르의 오마르 압둘라 수석장관은 SNS에 포격 소리와 포탄으로 추정되는 붉은 빛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영상을 게시하면서 휴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며 인도 카슈마르 스리나가르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핵전쟁이나 공중전 같은 전면전이 확대할 가능성은 약해졌지만 간헐적인 포격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인도의 입장에서는 국경에 배치한 K9 자주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인도 파키스탄 전쟁으로 난감해진 나라가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파키스탄군이 동원한 중국산 무기가 뛰어난 실전 성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평소의 중국과는 달리 자랑도 안 하고 묵묵부답입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우방국인 파키스탄과 관계 개선을 모색 중인 인도 사이에서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지난 8일 중국산 전투기를 활용해 인도군이 운용하는 프랑스산 최신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자 서방 국가들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다음날 미국 당국자가 파키스탄의 주장을 확인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일부 중국 매체와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저렴한 개발 비용으로 전 세계 인공지능 분야에 충격을 가져온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를 들어 방위 산업의 딥시크 순간이라고 표현하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중국 당국의 공식 반응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심지어 중국 외교부는 인도와 파키스탄은 움직일 수 없는 이웃이고 중국의 이웃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은 모든 형식의 테러에 반대한다는 교과서적인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군사나 매체를 포함한 관영 매체들의 논조도 의외로 차분합니다. 자랑을 하고 난리여야 하는데 의외로 조용한 겁니다. 서방에서는 중국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중국이 젠10C 등 자국산 무기의 기술적 성과는 강조하면서 해당 전투기가 인도, 파키스탄 간 분쟁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확인을 피하며 줄타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절제된 대응 아래에는 지정학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대규모 1대1로 투자 등을 토대로 최근 수년간 파키스탄과 관계를 강화해왔으며 파키스탄의 주요 무기 공급국 중 하나입니다. 반면 인도와는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르고 2020년에도 국경지역 충돌로 양국군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유혈 사태를 겪은 앙숙 관계지만 최근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모디 인도 총리가 만난 것을 계기로 갈등을 봉합했고 최근에는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 협력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파키스탄과 인도의 전면전은 중국의 안보와 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랑도 안 하고 아주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랑스 라팔을 잡은 게 중국산 젠10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교전 당시 인도군의 전투기가 훨씬 많았음에도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타격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인도군의 전투기 편대를 파키스탄 공군이 기습 매복 작전으로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은 F-15 젠10 전투기를 주축으로 작전에 임했는데 라팔을 격추시킨 전투기가 F-15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과 인도가 최근 관계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러 중국산 전투기의 활약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이렇게 인도와 관계 개선을 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 있지만 유독 인도 관련 악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마저 중국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인도에 엄청난 뇌우가 쏟아져 100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인도 동부 비하르주와 이웃나라 네팔에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뇌우와 벼락이 몰아쳐 최소 100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인도 비하르주로 이곳에서만 8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접한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는 벼락으로 18명이 사망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인도 기상청이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야외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에서는 벼락이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로 떠오르고 있으며 전체 기상 관련 사망자의 약 36%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인도에서는 1967년부터 2020년까지 벼락으로 인해 10만 1천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최근 10년 사이 그 빈도와 사망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강우 패턴이 더욱 불규칙해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림 파괴와 야외 노동인구의 증가도 이러한 낙뢰 사고를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인도 지구과학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인도 내 낙뢰 활동은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시기 중국 남부에는 15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찾아왔고 북부 지역에는 때늦은 폭설이 내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북부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최대 시속 165km의 강풍이 불어 한 명이 사망했는데 돌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55세 여성이 돌풍으로 쓰러진 가로수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베이징 주요 두 공항에서 838편의 항공편이 결항됐고 공항 고속열차 및 일부 고속철로선도 운행이 중단됐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도 이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현재 이 강풍은 두 가지 주요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일부 지역의 급격한 기온 상승이며 둘째는 시베리아와 몽골의 매우 강한 한기라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남부 일부 지역에도 돌풍이나 우박을 동반한 뇌우, 폭우가 발생했고 중국 중북부 간수성부터 남부 광둥성에 이르는 지역에는 황사, 청색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부는 물론 인접한 지역에서 유난히 뇌우, 폭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난 4월 인도에서 뇌우로 인해 82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는 중국의 인공강우 실험 때문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낙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안 그래도 국경 분쟁 등으로 중국에 대해 불만이 많은 인도에서는 더욱더 중국에 대한 정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인도와 전면전은 피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산 무기가 파키스탄을 통해서 인도를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어떻게든 숨을 죽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중국산 PL-15 미사일까지 발견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난 9일 인도 펀자브주에서 발견된 중국산 PL-15로 추정되는 미사일 잔해입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언론은 펀자브주에서 폭발하지 않은 중국산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파키스탄이 인도로 발사한 미사일이 인도에서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실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사일 가운데 부분이 쪼개진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 부분 손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최근 벌어진 공중전 과정에서 파키스탄의 JF-17C 전투기에서 발사한 중국산 PL-15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언론은 만약 이 미사일이 온전한 상태의 중국산 PL-15라면 인도는 기술적, 전략적 이득을 얻을 것이라면서 미사일의 추진, 추적 장치, 데이터 링크, 전자적 대응책 등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으며 역공학을 통해 자체 미사일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당국은 지난 7일 중국산 전투기 등 자국 전투기 42대로 인도 전투기 72대와 공중전을 벌여 프랑스산 라팔 3대와 러시아산 수호이 31대, 미그 29한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공중전은 양국 전투기가 1시간 넘게 자기영공에 머물며 160km 이상 거리를 두고 미사일을 쏘며 벌였는데 이때 파키스탄이 주로 활용한 것이 바로 인도 땅에서 발견된 중국산 PL-15E입니다. 중국이 개발한 PL-15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마하 5 속도에 이를 수 있는 이중펄스 고체연료 로켓 엔진과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유도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국내형인 PL-15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km에서 300km이며 수출형인 PL-15E는 이보다 줄어든 약 145km입니다. 파키스탄 공군은 2022년부터 PL-15E를 중국산 젠10C와 JF-17C 탑재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외신은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이번에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인도는 PL-15의 대응 무기로 미티어 미사일을 운영 중인데 미티어는 영국 MBDA가 주도해 만든 유럽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비슷하지만 장거리 요격 확률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파키스탄이 중국에게서 사서 발사한 중국제 PL-15 미사일이 미폭발 상태로 손상도 없이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발사는 했으나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작동이 분명합니다. 미사일의 목적은 목표를 타격해서 폭발해야 하는 건데 폭발하지 않고 온전히 발견되다니 중국산 PL-15 미사일의 품질이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로써 어부지리를 얻은 건 인도입니다. 인도는 아마 이 중국산 미사일을 분해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테고 관련 기술 역시 인도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키스탄은 왜 많은 돈을 주고 중국산을 사서 중국에게 막대한 빚만 지고 결국 이렇게 효과도 못 보는지 안타깝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